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대표이신 최은하 씨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0.5라든지 0.75라든지 이 뭐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회의록 발표에서는 뭐 특별하게 지난번 회의 이후의 기자회견이나 그 이후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그 발언과는 네. 뭐 다른 뭐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이제 그때 내용이 그대로 잘 반영이 됐다. 네. 이제 굳이 좀 뭐 이렇게 의미를 두자 그러면은 지난달에 0.75를 올린 게 갑자기 빨리 올린 그런 현상이었는데 네. 그때는 한 2, 3일 전에 의견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회의록을 보니까 이제 거의 한 2주 전부터 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가 이제 긴박함이 좀 빨리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항상 여기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플레이션 현상과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꼭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2000 그 대불황 이후에 2010년부터 한 2018년까지 상황을 보시면 돌이켜 보시면 네. 인플레이션이 가끔씩 이렇게 2%를 넘어오는 경우 잠깐 나와도 소비자들이 누구도 이것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원유가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우리 여기 어디죠? 그 우리 아래쪽에 있는 모빌 그 정유소 같은 경우가 뭐 불이 났다든가 그렇더라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낮은 사회에서는 그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기대치는 없다 이런 건데 무슨 이제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어제 이제 회의록 발표에서 보시면은 연준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대치가 올라갈까봐 지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6%대, 뭐 7%대, 8%대까지 계속 올라왔지만 이게 만약에 항상 7, 8%로 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우리 소비자들 마음에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경제를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 우려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의 그 회의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비자라고 표현할 거 퍼블릭, 그러니까 대중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면 이러면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완전히 무너져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이 얘기를 거꾸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대치를 잡기 위해서는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대치를 잡아야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우리 라디오 코리아 청취자분들과 우리 교민 사회에서 바라보시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8%다. 정말 높아서 못 살겠다라는 고민을 하시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있으면 연준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잡히겠지라고 생각하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8%, 9%를 우려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많은 미국의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다라고 한다면은 걱정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어제 연준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설령 경기 침체를 각오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퍼블릭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럼요. 그게 이제 앵커라 영어로는 앵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것이 이제 뿌리를 내린다. 앵커를 한다 그러면은 소비자들도 점점 불안해하게 되고 기업들은 점점 더 가격을 올리려고 그렇게 되고요. 이런 현상으로 되면 이게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나라지만 뭐 베네수엘라 같은 데가 얼마 전에 막 뭐 700% 800%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해서 이미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경영이나 국가의 금융 정책이나 이런 데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돈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미국은 그런 베네수엘라가 비교하시면 뭐 택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은 이제 뭐 5, 6%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느냐, 연준이 그것을 2%대까지 못 내릴 거라고 보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연준은 지금 각오하고 있는 게 2%대까지 우리가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미국 국민들하고 세계에다가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제 회의록은 이제 보시면은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그런 6월의 회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7월 말에 있을 연준 회의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그 의지가 만약에 6월로서 잘 확인이 됐다고 하면 0.5% 정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볼 거고, 6월에 0.75%포인트를 올린 거 가지고도 아직도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면 또 0.75 심지어는 1%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여준 것이 이제 회의에서 나타난 얘기입니다.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그러면은 연준의 그 강력한 의지, 그 목표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문제를 풀기가 쉬운 국가예요. 아, 그래요? 자, 우리 이제 한국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예. 한국은 금리를 지금 올리잖아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경기 침체가 오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때 가서 다시 금리를 내린다? 그렇게 쉬운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은 식량이나 에너지 이런 부분이 거의 자급자족인 상태를 넘어서서 식량은 뭐 수출국이고 네. 에너지도 심지어는 지금 원유도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조금 뭐 텍사스 쪽에서의 생산이 줄어서 그렇지 만약에 정상 수준으로 놔둔다 그러면 순수출국인 나라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에서 연준이나 재무부에서 우리가 물가를 잡겠다고 덤벼들어 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만을 놓고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높은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고통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왜? 미국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이외의 국가들은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한국의 원화가 지금 1,300원을 넘어섰다가 네.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원유가 자체도 올랐어요. 그렇죠. 원유가도 올랐는데 그 원유를 살 때 지불해야 되는 한국의 원화값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더 값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 세계의 현재까지의 기축 통화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국과 이 미국에 연결돼서 좀 얹혀 산다고 하는 국가들의 운명이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제 이래서 저희가 이 두 개의 이분법적인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미국이 다른 국가들이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이제 이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조금 미국으로서는 좀 힘든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미국에 사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네. 국제 정세고. 네. 질문이 여기서 하나 더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이 시간에 그 뉴스 속으로 시간에 주영석 기자와 나눈 그 아이템 가운데 하나가 월스트리트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앞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나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뭐 소식을 다뤘었거든요. 그러면 연준과 월스트리트하고 의견이 상충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월스트리트에서 얘기한 부분은 예? 연준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어떤 점에서 아니냐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지금 잡겠다 그러는데 지난 6월에 0.75, 그다음에 지금 올해 들어서 1.5로 올렸잖아요. 그리고 7월에 0.7을 또 올렸어요. 네. 그랬는데 기대치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경제가 굉장히 둔화를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기대치는 꺾인 거고 예. 경제가 둔화됐을 때는 그때는 다시 부양책을 써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는 왜 연말 얘기가 나오냐면은 네.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가 지금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네. 뭐 주가 주식은 예. 이제 벌써 베어 마켓에 들어갔고 부동산도 지금 뭐 힘든 상황에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 하니까 여기서 0.75를 7월에 더 올리고 그 이후에 또 9월에 0.25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연말 정도 가면은 정말로 경제가 너무 힘들다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죠.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이미 꺾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없어졌고 근데 경제가 나빠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연준이 부양 방향으로 돌아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얘기와 월가가 상충한다기보다는 타이밍상을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월가가 예상을 하는 건데 월가가 볼 때는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좀 지나치게 긴축을 한다. 그 뭐랄까 하나의 걱정을 표시하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그 시점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못 맞추면은 또 연준이 일반적으로 못 맞춥니다. 어떻게 또 나중에 또 욕 먹고 비난받고 그러는 거죠.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잊어버리셨지만요. 2020년도에 팬데믹이 와가지고 뭐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 걱정되고 이럴 때 연준이 계속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 0%대에 가까운 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빨라야 2023년이라고 누차 얘기했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비난 안 하잖아요. 비난 안 하지만 그 정도로 연준이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 그렇죠. 그건 연준이 무능해서 예측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네. 경제 현상은 다시 여기서 또 반복하지만 복합 이론. 네. 그러니까 너무 변수가 많고 변수끼리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서로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적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월요일 날 주가가 항상 빠지고 금요일 날 주가가 오르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월요일 날 사람들이 주가를 많이 사버려요. 그러면 다시 월요일 날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죠. 올라가죠. 이런 게 네. 이제 사람들이 적응하는 건데 예. 이러한 복합성의 이론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모여 있다고 하는 연준에서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시차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도 경제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도 못 맞추죠. 그 사람들도 못 맞춘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네. 경제와 뭐 주가와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부터 50대 50이다. 그 말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연준에서 작년 11월부터 이제부터는 긴축을 가겠다고 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그 큰 흐름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게 언제부터 떨어질 거냐 이런 타이밍을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연준도 못 맞추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적으로 정책이 가는 그 한계점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우리 소시민 입장에서는 월스트리트에서 뭐라고 나온다고 해도 걱정하거나 막 흥분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고 연준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냥 지켜보고 바라보고 이런 거가 좀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지금 뉴스를 전해드리는 입장이니까 이런 거를 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지 솔직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들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직접 점도 가서 장에 가서 네. 물건 살 때 아이고 값이 또 올랐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좀 어떻게 언제나 내려가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네. 우리는 지금 뭐 연준이 0.75%포인트 올렸으니까요. 뭐 내년에는 어떻고. 네. 저는 그게 좀 그런 거 맞습니다. 같아요. 아주 좋으신 있겠네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저희 개인 생활을 한번 보세요. 과연 우리 개인 생활이 연준이 착각하거나 뭐 오판하거나 하는 것이 우리 개인 생활에서 제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판을 하고 네. 그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뭐 올해 들어와서 연준이 이자를 올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좀 올렸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보실 때? 효과가 바람직한 효과냐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효과는 지금 엄청나게 나타난 거죠. 그래요? 어떤 면에서 지금 가장 큰 게 주식시장이 저렇게 베어마켓으로 들어가 버린 것은 연준의 가장 큰 힘이에요. 아하, 네. 주식시장은 지난 한 40년 동안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게 연준이 긴축을 하느냐 팽창을 하느냐의 그 상관관계가 제일 높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미 이제 그 양적 팽창하던 부분을 줄이기 시작하다가 올해 3월에 와서 완전히 이제 멈췄잖아요. 네. 그리고 6월부터는 오히려 돈을 회수하는 걸로 바뀌었죠. 이것은 주식시장에게는 굉장한 악재입니다. 이제 그런 게 벌써 효과가 나왔죠. 그다음에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벌써 주식시장, 주택시장에 몰기지 신청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매매량이라든지 네. 이런 게 지금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른 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연준이 하고 있는 정책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현저하게 눈에 띄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냐? 인플레이션 부분은 이것도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 잡힐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주택 경기 나빠져, 주식 시장 나빠져, 거기다가 지금 고용도 이제는 조금씩 네. 뭐 좀 둔화될 수 있다. 아침에 발표된 거 보니까 그렇죠. 뭐 실업자도 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전조 현상인가라는 의심이 들죠. 네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회가 하나의 큰 변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끄는 가장 시발점은 연준의 정책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 시장도 둔화되고 주택 시장도 둔화되고 실업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이것도 소시민으로서 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그것이 원했던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하셨다면은 네. 이러한 이 현상이 발생해야지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하. 항상 문제는 뭐냐면 둘 다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네. 개인과 거시 경제는 달라요. 그렇죠. 제가 직장이 있으면요 경제가 나빠질수록 좋아요. 직장을 해고를 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경제가 나빠질수록 내가 내 돈의 가치가 내 소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거는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네네.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제가 해고를 당한 사람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개인 경제와 거시 경제는 이게 같질 않아요. 같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에 개인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 직장을 다니시는 분 같으면 직장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거나 조금 뭐 나쁜 부분은 뭐냐면 정치가 심한 직장 같으면 정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직장에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사업을 하시는 분 같으면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좀 비용 부분을 좀 이렇게 관리를 잘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또 사업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분 같으면은 이럴 때 좀 약해진 경쟁 회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좀 그런 경쟁 회사를 사는 게 어떤가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과 거시 경제는 이게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내 것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게 네. 중요한 게 뭐다 네, 이것은. 네. 맞아요. 뭐 우리야 그저 어디 가서 똑같은 물건 좀 싸게 살 수 있나 생각해야 될 것이고 지금 어떤 때는 뭐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똑같은 걸 좀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 좋거든요. 맞아요. 네. 아, 정말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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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도 무슨 뭐 횡재한 것 하나 같은 느낌. 오더를 하려고 말입니다. 네. 코스코에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안 왔어요 물건이. 예. 그래서 뭐 크레딧을 주겠다고 와서 어제 랄프스에 갔는데 오히려 값이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야 이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봐주시네. 아멘. 이런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샀어요. 네, 네. 지금 뭐 내구재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내구재 가전제품이라든지 TV라든지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고가 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세일이 나와요. 맞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좋은 현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우리가 경제가 나빠지는 걱정. 그러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화도 나시겠지만 반면에 지난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시거나 또는 걱정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원하는 결과예요. 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가셔야 된다 이런 네네. 거죠. 지금 댓글에요. 어떻게든 가늘고 길게 버티겠습니다. 아, 좋으신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원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